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개인의 병적 기록표를 확인하시고 본인 동의도 없이 이 자리에 와서 공개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민원이 있어서 15년도 8월 달에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에 대한 본인 동의 받으셨습니까? 회신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 받으셨습니까? 본인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거 보셨어요? 본인 동의 없을 경우는 어떤 경우에 줄 수 있다는 게 특별히 한정돼 있는데 저희가 확인하셨습니까? 병적 기록표를 봤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병적 기록표도 안 보고 그러면 확인을 어떻게 하죠? 그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징계에 관한 자료라든지 그리고요. 또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을 좀 그리고요. 징계 기록이라는 건 병적 기록표에만 남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네. 제가 국방부에서 자료 요구할 때 수없이 들었던 얘기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건 자료를 줄 수 없다 그랬어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준다 그랬어요. 예, 그런 입장을 그런데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인이 동의해 줄 수 있게끔 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러지 않을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로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근거로 이 자리에 와서 그걸 밝히셨는지 검토하셔가지고요. 이따가라도 말씀을 공개적으로 해주시고요. 예. 또 하나 어떤 프로가 예능인지 시사인지 대변인이 정합니까? 국방부 대변인이 그걸 정해요? 대한민국 예능인지 시사인지는 국방부 대변인이 정합니까? 국방부 대변인. 예. 저 양반 나한테 거짓말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국방부 감사했더니 나한테 거짓말한 사람이에요. 대변인. 말씀하십시오. 대변인이 그걸 정하게 돼 있어요? 그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네? 말을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 드립니다. 질문하니까 바로 그게 확인이 돼요? 이철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은 사실 위원장에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질의 지금 답변이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지나가서 말씀드릴 네. 수 없는 사안이니까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 가서요. 아무 근거 없이 헌병대 끌려가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2년 넘게 일했습니다. 그 기록이 있습니까 그게? 그러면 제가 그 주장을 하면 기록이 없으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하실 겁니까? 어떻게 장관이라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린 사실이 것이 아니라고 아니고 적시했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네. 본 거는 자료에는 확인이 안 됩니다. 기록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네? 기록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아니, 그렇게 중립적으로 예, 말씀을 예. 하셔야지. 사실이 아니고 마치 뭐 조롱한 것처럼 한 말씀 하시겠다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대한민국 국군이 일개 연예인이 한 말 가지고 예?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저한테 여기서 설명하세요.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게 왈가왈부 아니면 그럼 뭡니까?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원하는 장관님, 바가 아니다 하는 그런 잠시만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철희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이 사안은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 어제 노벨 문학상을 밥 딜런이 받았는데요. 오늘 그런 좀 이렇게 쿨한 답변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신선한 답변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육군에 가서 질의했던 건데요. 이 병영생활 지도기록부라고 장관님도 나중에 이제 보셨죠? 예. 예. 그래서 이거 우리 육군 참모총장님께서 전면적으로 개정하시겠다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요. 또 저희랑도 좀 협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육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조금 양식이 다르긴 합니다만 해군, 공군, 특전사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국방부 차원에서 좀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관리 규정을 보니까요. 육군은 이 자료를 그러니까 병사 전역 후에 5년 보관하게 돼 있고요. 공군은 3년. 해군은 아예 폐기 규정이 없습니다. 무한정 갖고 있어도 되는 거죠. 이렇게 각 군마다 들쭉날쭉할 수 있는 규정은 들쭉날쭉하는 규정은 잘못된 거니까 이것도 좀 국방부가 좀 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럴 필요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왜 5년, 3년 보관하느냐 이렇게 보니까 민원이 있을 시에 대응용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5년, 3년 두겠다는 거예요. 이거 딱 잘라 말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이 병사들이 입대했을 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그 병사가 군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민원용으로 이걸 쓰는 거는 수집 목적하고 위배되기 때문에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걸 지금 그 목적으로 5년, 3년 어떤 건 아예 규정도 없이 무기한으로 보관하겠다고 하니 이것도 현행법 위반이고 잘못된 거니까 이것도 좀 시정해 주세요. 예, 그래서 그 보관 기간도 네. 이제 각군의 입장은 좀 상의하고 의원님께 보고 드린 것처럼 뭐 또 추가적인 나중에 전역 후에 요구가 있어서 보관한다 하는데 그건 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게 하려면 전역과 동시에 폐기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정보를 수집할 때 목적이 있고 그걸 위배하면 안 된다라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 법을 참조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좀 고쳐주시면 좋겠고요. 예, 관련 법규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병적 지도 기록부를 쓰는 이유는 제가 사실은 공감합니다. 병사들 관리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병무청에서 만드는 병적 기록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3개가 큰 조사를 해요. 인지능력 검사 이거는 뭐 지능이나 이런 걸 하는 겁니다. 58개 문항이고요. 또 하나는 질병 상태 문진표라고 해서 다 상세히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다고 해도 중요한 게 인성검사입니다. 병무청에서 양식을 통일돼서 집행하는 203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지간한 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이 그런 걸 다 이거는 이제 임상관리사가 합니다. 임상관리사가 203개 항목에 대해서 컴퓨터로 응답을 하게 하고 그걸 보고 나서 임상관리사가 좀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해마다 4만 명 넘게 2차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카이다에서 만든 양식대로 제목이 이렇습니다. 병무청 복무적합도 검사라는 양식으로 해서 전산 처리해서 이게 군에 제공이 됩니다. 이게 처음 앞에 거고요. 뒤에는 2차 정밀 조사한 것에 대한 내용을 적실해서 이것도 보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국방 인사정보 체계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자료가 이미 다 확보되어 있어요. 병무청에서. 근데 이런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더 전문가가 세밀하게 조사한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않고 개인 인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새로 군에 가서 받는다는 거는 행정 낭비이기도 하고 사생활 침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근본적인 뭐 TF를 만드시든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실 것을 제가 꼭 좀 당부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번 국감 때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탄약 수출 관련된 겁니다. 상당히 좀, 저로서는 문외한의 입장에서 이것저것 배워가면서 좀 집요하게 매달렸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문제시하는 건 딱 2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비축일이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대개 이제 60일 정도로 탄약의 경우는 정해져 있는데, 6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국방부 차관이 주재하는 정책회의에서 결론을 내고, 장관님 사인을 받게 돼 있고요. 결재를 받게 돼 있고, 초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각군이 알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2종인가요? 2015년 2종. 인가요? 2016년 4종 그렇습니다. 15년 2종, 16년 7종, 이제 대여하기로 승인이 났는데, 올라가는 족족 정책회의에서 다 승인이 났어요. 거의 100%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100% 제가 문건을 보니까 장관님 사인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이제 대여 신청이 들어오면 국방부는 합참이나 각 군별로 의견을 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합참의 경우에는 7개 항목, 이른바 작전성 검토를 해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했으면 좋겠다. 가능 제한 불가 이렇게 의견을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5월, 6월, 2016년 5월 대여해 주는 게 안 된다 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 승인이 났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 탄약 대여는 이 보유 수준, 또 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가 탄약을 장기 보관하면서 또 신탄약으로 치환할 필요성, 또 수출
방산 수출에 대한 기업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할 때 기준이 4개입니다. 탄약 운영 측면, 임무 수행 측면, 국가 관계 측면, 방산 수출 측면 이렇게 4가지를 보고 정책에서 결정하는데 제가 이 말씀은 장관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데 사드 배치 결정했을 때 군은 오로지 안보적 측면만 본다. 군사적 측면만 본다 그랬습니다. 국가 관계 측면이 군사적 측면입니다. 장관님 말하고 배치됩니다. 더 중요한 탄약을 대여할 거냐 말까 할 때 왜 다른 고려를 하시고 사드의 필요성을 말씀하실 때는 오직 군사적 필요성만 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순이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오로지 군사적 관점으로만 판단하는 게 맞죠. 사드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심지어 2015년 5월에는 제가 무기 탄약의 종류나 뭐 작전 일수 이런 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원 감사도 받았던 사안이 그죠? 2014년 감사원 감사 받았어요. 감사원 감사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어떤 탄약은 작전 지속 일수가 9일인데도 불구하고 된다고 오케이 했고 어떤 거는 20일인데도 안 된다고 그랬고 육군에게 문의했을 때입니다. 어떤 때는 문서로는 육군이 안 된다고 하니 전화로 물어보니까 육군이 다시 된다고 오케이 하고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하라고 이제 내려와 있는 건데 2015년 5월에 전형 불가라는 의견을 합참이 냈어요. 그런데 뚜렷한 이유 없이 오케이 사인을 했단 말이죠.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무기를 탄약을 이렇게 빌려줄 수 있습니까? 이게 제가 첫 번째 문제고요. 여기에 어떤 경우는요. 비엘탄까지 포함시킵니다. 개인 생존에 위협이 되는 무기 15종은 이게 작전일수 계산할 때 빼놓고 하잖아요. 그죠? 비엘탄이라고 해서 빼놓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것까지 합산시켜가지고 무리하게 승인을 해줬어요. 어떤 거는 또 프리에이터를 수정해서도 수정하는 걸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까지 있어요. 그 문서에 다 적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정책회의라는 것에 올라오면 각 군이 상의해서 이런 점도 있고 저런 점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정책회의가 제대로 굴러가는구나. 장관님이 이걸 통제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오는 족족 다 되면 이거는 뭐 그냥 고무도장 찍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좀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주문은 이겁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오로지 군사적 관점만 가지고 가는 게 맞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무기 빌려줄 때 대여로 받습니다. 대여로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6%인가를 받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시중금리보다 너무 비싸지 않느냐. 수출용 탄약을 대여해 줄 때. 그러니까 2%로 낮췄어요. 2014년에. 근데 이 한 해 뒤에 느닷없이 이게 제로 공짜로 빌려주는 걸 또 바꿨어요. 당시에 실장이라는 분이 지금은 퇴역했습니다만, 전역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했다. 봐주는 김에 시원하게 봐주자 이랬다. 이게 시원하게 봐줄 일입니까? 예? 실장이라는 양반이 이걸 시원하게 봐주면 될 일이에요? 국고 낭비인데? 300매덕 수출했는데, 수출용으로 빌려줬는데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수입이 제로입니다. 더 안심한 거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게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군수품관리 훈령이라는 데는 2% 밖에 해놨어요. 이 행정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위에 대통령령이 무상으로 해한다 해놔서 밑에 훈령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아직도 2%로 해요. 장관님 아세요? 기본적으로 의원님의 문제 제기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셨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다시 한번 제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분명한 원칙과 기준에 또 법규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네.